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이제 대량 배치를 시작하는 현무5는 현존하는 미사일로 요격이 가능한가? 요격하지 못한다면 그 위력은 실제적으로 얼마일까? 이것을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북한의 주요 시설들이 현무5를 견딜 만한 지하 시설이 있겠는가? 현존하는 요격 미사일로는 마하 10 이상으로 수직 강화하는 미사일은 쉽게 요격할 수가 없습니다. 현무5는 수직 강화 시에 회피 기동하면서 마하 10 이상으로 하강하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현존하는 기술로는 요격할 수가 없습니다. 현무5는 벙커버스터로 일반 탄도 미사일이 아닙니다. 미군이 보유한 최강의 벙커버스터는 무게 2.2톤의 6m 강화 콘크리를 관통하는 GG28이 있고, 그리고 그보다 더 강력한 강화 콘크리트 60m를 관통하는 GG57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공중 투하식입니다. 그 중에 강화 콘크리트 60m를 관통하는 GBO17은 워낙 무게가 무거워서 탄두 고폭탄 중량도 2.7톤이지만 몸체 전체 무게가 14톤에 이릅니다. 일반 전투기로는 투하가 안 되므로 스텔스 폭격기 B2 스프릿에서나 투하가 가능한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벙커버스터를 보유하고 있는가? 미국이 개발한 GBU-28도 한국군이 이미 보유 중이지만 이번에 우리나라가 개발하여 공개한 현무5 이전에 이미 실전 배치된 현무4가 있습니다. 현무4의 엔진은 2단 고체 연료인데 낙하 속도가 마하 10 이상, 강화 콘크리트 관통 능력 24m, 사거리 800km에서 3000km입니다. 현무4도 일반적으로 그 성능이 완전히 자세히 알려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대체로 자세한 성능 공개를 안 합니다. 고국 낙하 미사일은 의력이 더 센가? 1000km 고도에서 엄청난 속도로 지상의 충돌에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투기나 폭격기에서 투하하는 것보다 위력이 더 큽니다. 이번 76주년 국군의 날에 공개된 현무5는 2단 고체 연료 엔진의 발사 중량 총 무게가 36톤입니다. 보통 대륙간탄도탄 크기로 길이는 16m, 직경은 1.6m, 사거리가 300km에서 5500km로 알려져 있습니다. 탄두 중량을 1톤으로 줄인다면 사거리가 6000km까지 늘어서 중거리 탄도탄이 됩니다. 고각으로 상승해서 마하 10 이상 속도로 수직 낙하합니다.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를 하는데 발사 방식은 콜드런치 방식입니다. 콜드런치 방식은 가스로 미사일 몸체를 밀어 올리고 공중에서 엔진이 점화되는 방식인데 발사체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므로 주로 잠수함에서 많이 씁니다. 대신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콜드런치 방식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나라는 현재 7개국에 불과합니다. 한국군이 이미 개발해서 배치한 현무4는 탄두 중량이 2.5톤, 사거리가 800km에 달해 북한 전역의 지하 벙커나 핵미사일 기지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무4 비해서 이번 2024년 제76주년 국군의 날에 공개된 현무5는 자세한 성능이 아직 베일에 쌓여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사일 탄두 중량은 8톤 이상, 미사일 몸체 크기 16m, 마하 10 속도로 낙하해서 충돌하는 속도를 대입해보면 GGO17보다 더욱 강력하여 강화 콘크리트 100m를 쉽게 관통할 것으로 보는 겁니다. 약한 천연 안반은 2에서 300m 관통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현존하는 거의 모든 지휘부는 다 파괴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전쟁 지휘부라든가 김정은,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지하에서 계속 이동하면서 지휘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한 곳에서 지휘를 할 경우에는 굉장히 깊은 곳에 지휘 시설을 설치할 것인데 그래도 한 발 아니고 두 발, 세 발을 연속으로 그 자리에 관통시키면 파괴가 모두 됩니다. 옛날같이 충돌한 부위가 1km 이상 오차가 난다면 모르지만 요즘에는 오차 편차가 구형 대륙간탄 도탄도 오차가 250m에 불과합니다. 현무5는 오차 범위 3m 이하로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아무리 깊은 곳에 있어도 위치만 발각되면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저 깊은 곳에 있어서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그 위에 환기시설과 통로가 모두 지진에 무너지는데 어떻게 생존 가능하겠습니까? 한국은 핵무장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제어 능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발을 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핵무기보다 실용성이 뛰어납니다. 실제로 핵무기는 일반 전쟁에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한국에서 개발한 현무4라든가 현무5는 언제든지 전쟁이 나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시설은 개척한 지가 수십 년이나 됐습니다. 김일성 시대부터 전국 토요세화를 주장하면서 3대를 이어서 내려온 건데 한국 정보 당국에서 위치와 깊이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일에 종사했던 탈북자들이 와서 소상하게 더 기술하기도 하였고 우주 인공위성 혹은 정찰기에 의해서 수십 년 정보 수집하면서 다 위치가 드러난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에 지도자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위치가 확인된다면 즉각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발표로는 현무 5를 1년에 70발을 생산해서 200발을 배치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1000발도 생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걸 다 어디다 배치하느냐? 육상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미사일 100발 내지 150발 정도로 싣고 다니면서 발사할 수가 있는 합동화력함을 3척 정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직 발사가 가능한 대형 잠수함의 배치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준비가 된다면 충분하게 보복 수단이 되고 전쟁 제어 수단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변에 강대한 나라라도 현무 5수 100발이 날아가게 되면 주요 시설은 다 파괴될 것이며 핵심 지휘부 요인들의 생명에 대한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물론 현무 5라도 전략 핵의 위력에 비유할 수가 없을 것이고 또 한 발 한 발이 전술 핵무기보다는 약합니다. 지상 폭발은 전술 핵무기가 더 강력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지하를 관통해서 파괴하는 것은 현무 5가 전술 핵무기보다 앞서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신경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일본과 중국의 언론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가소롭다는 식으로 발표를 하긴 했지만 내부에서는 많이 떨 겁니다. 왜 그러냐? 어떤 경우에도 절대 권력자는 자기 생명보다 중요한 거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세상이 다 파괴되어도 자신만은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다 할 때는 전쟁을 결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바로 그게 선한 억지력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독재 국가일수록 상부 지휘부가 죽게 되면 아무 힘을 쓰질 못하게 됩니다. 밑에 군사력이 온전해도 저항을 안 하게 됩니다. 헤즈볼라는 북한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종교적인 믿음에 의한 조직이라 재생력이 매우 강하므로 지휘부가 이스라엘군의 블루 109 벙커버스터에 피격되어 섬멸되었지만 조직 자체가 가동 중단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수장과 더불어 모든 고급 지휘관들이 다 사망을 해버리니까 일단 힘은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헤즈볼라가 다시 진영을 정비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상황은 북한도 절대 큰 소리 칠 일은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